매주 목요일은 생활 속 환경운동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미래다. 오늘도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합니다. 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육식 위주의 식습관 고치기입니다. 채식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채식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예. 있는데요. 네, 긴장을 조금 풀어서 생각해서 배추나 채소만 먹고 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고기를 좀 줄여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잠깐 퀴즈를 좀 내볼게요. 모터로 움직이는 교통수단과 가축 가운데 어느 쪽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더 증가시킬까요? 예. 저는 교통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정답은 가축입니다. 총 배출의 1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예. 2019년 8월 8일 IPCC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패널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전 세계 농지의 80%가 가축의 사료로 재배하기 위해 쓰인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도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산불을 일부러 내는 것입니다. 네.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80억 톤입니다. 2018년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371억 톤인데요. 전 인류가 채식을 한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는 이 채식하면 보통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로 몸 상태 때문에 이 채식에 대한 관심도 사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는데요. 채식은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의해 고대 인도와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동물보호주의를 확장하여 동물과 연관된 상품, 서비스 모두 거부하는 비거니즘 생활 방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비건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비건 시장이 엄청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 비건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도 먹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독일에는 일명 비건 로드라고 불리는 거리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슈렐바이너에는 170여 곳 이상의 비건 레스토랑, 카페, 식료품점, 서점 등 비거니즘을 위한 다양한 스토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2016년에 비해 2019년 비건 검색어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걸 좀 살펴보면요. 조선일보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에서 작년 6월에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서 20대부터 50대 5,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증진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은요. 20대에서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건강 증진에 이어 동물권 등의 윤리, 환경보호 때문에 채식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채식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채식이 영어로 뭐죠라고 물으면 비건 또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외국 식당에 가면 이것들을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비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것이고요. 베지테리언은 우유, 계란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또한 페스코 베지테리언은요. 어패류 및 수생동물까지는 허용을 하는 거고 세미 베지테리언은 닭고기까지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채식주의자라고 불리는 플렉시테리언도 있는데요. 이는 주로 채식을 하지만 가끔 고기나 채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플렉스테리언의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31%가 자신이 플렉스테리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채식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52%는 채식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뒤에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플렉스테리언 정도는 뭐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단백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예. 보통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식물성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통 성인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50g으로 봤습니다. 하루에 옥수수만 2,2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 단백질을 79g을 먹을 수 있는데요. 현미는 3g 모자라지만 감자, 브로콜리, 토마토 모두 식물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들이 근육이 많은 이유가 풀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또한 식물성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도 다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식단 짤 때 2,200칼로리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통곡물과 전분질 음식, 채소,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따로 뭐 이렇게 단백질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식물에서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예.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뭐 좀 팁을 하나 주시죠. 예. 네, 채식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식단을 채식으로 바로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최소한 이것만 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책 아무튼 비건에서는 어차피와 최소한의 투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해볼 최소한의 것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복지 인증 제품 구매하는 것인데요. 예. 이는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식탁에서 고기를 줄이기, 세 번째는 식탁에서 유제품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식하지 않는 사람 응원하기인데요. 사실 지금 채식 문화가 많이 자리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이제 채식을 하기 위한 음식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응원해서 같이 이렇게 좀 식단을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채식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지구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 오늘부터 함께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식탁에서 고기 줄이기는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요즘 고기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이 환경도 생각한다는 거 오늘 또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